약 2주 전에 이어플로우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어플로우를 포트에 편입한 이유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플로우 홈페이지에 있는 IR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 대부분은 이어플로우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 시장의 규모입니다. 2019년에는 당뇨 환자가 약 4억 6천만 명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7억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무려 51%가 증가하는데 앞으로도 당뇨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10명 중 1명은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2023년에는 2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슐린 주입기 시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비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연 7.6%씩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연 25.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웨어러블 제품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비웨어러블 제품의 사용자가 웨어러블 제품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림의 아랫부분에 표시된 주요 메이커를 보시면 비웨어러블 제품은 많은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제품은 메이커가 현재는 인슐렛 한 개입니다. 성장성이 큰 시장을 인슐렛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어플로우가 뛰어든 것이어서 성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가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슐렛은 2005년 제품을 출시한 이래로 매년 89%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시가총액은 11.3배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어플로우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된다면 10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인슐렛의 최근 매출액은 9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6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무려 19조 원이나 됩니다. PSR이 20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은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플로우는 내년 중으로 미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지사장은 루이스 말라베시인데 이분은 인슐렛의 차관 멤버로 일했던 분입니다. 웰스포드 박사님은 글로벌 임상 및 인증 전문가로서 인슐렛에서 FDA와 CE 등 인증을 총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은 공급자가 현재 2개 회사밖에 없는 탓에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힘이 더 막강한 셀러스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가 좋은 해외 파트너를 만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는 휴온스와 5년간 최소 금액 360억 원, 유럽은 멜란리니사와 5년간 최소 금액 1,500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와 해외에서 첫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메이저 회사와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드트로닉사는 인슐린 펌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인슐렛사의 도약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시장 점유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어플로우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어 성공을 거둔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화이자와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이자는 떨어지는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그젝트 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메드트로닉스도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펌프 시장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 이를 만회하기에 이어플로우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어플로우가 메드트로닉과 계약을 체결하면 북미 시장의 유통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지원군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어플로우는 2020년에 25억 원, 2021년에 110억 원, 2022년에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도 CE 인증이 늦어지는 관계로 올해 25억의 매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잘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700억 원의 매출이 목표입니다. 만약 인슐렛과 같이 PSR 20을 적용하면
이어플로우의 2022년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의 주가는 91,000원이 되고 2023년의 주가는 31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인슐렛과 같이 PSR 20의 잣대가 적용되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초창기에는 성장이 훨씬 가파르므로 PSR 20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플로우의 웨어러블 펌프는 사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펌프는 인슐린 외에 다른 약물도 얼마든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대신 항암제나 호르몬 등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웨어러블 펌프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뛰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해외 5개사 그리고 국내 1개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은 자꾸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성장주는 PER이나 PBR과 같은 지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매출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장주는 성장률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플로우와 같은 성장주는 회사가 예정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크게 잘못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오르고 내리는 잔파도에 개의치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